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토론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옆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랩추정윤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한국 축구계 축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윤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종윤입니다. 네. 자, 왼쪽에 나오셨고요. 자, 그래서 네, 오늘도 토론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회의 토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토론 주제가 이 세레모니 할 때 월드컵 결승전에서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 부모님께 먼저 가느냐, 약혼자에게 가느냐, 이거였었는데 박종윤 평론가님께서 부모님께 가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저는 약혼자 사랑이 먼저다 라고 얘기했는데 59.9% 대 40.1%로 박종윤 평론가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6대4의 어떤 득표율은 이전 또 전문가님께서 40%는 처음으로 득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랑 이존 해설위를 2패를 부탁해. 네. 이런 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열어놨는데 그때도 7대3이었다. 근데 6대4다. 이것은 저의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또 그 혜택이 있습니다. 뭐죠? 네, 사회자에게 어쨌든 저도 이제 축구 얘기를 축구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 하지만 제가 영어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점. 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너무 얘기를 안 거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요? 한마디도 안 거시는 나중에 나중에 드릴 거예요. 네. 나중에 나오셨으니까. 네, 일단 나오셨으니까. 네, 조금 있다가 어차피 말씀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 제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에너지를 좀 비축해 놓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두 분께서 로마의 새 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무리뉴 감독이 미드필더 2명의 후보 중에 1명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사줄까? 이 2명의 후보는 저희가 임의로 정했는데요. 한 명은 87년생의 펠라이니, 또 한 명은 88년생의 마티치입니다. 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펠라이니,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마티치, 실력은 있으나 이제는 조금은 저물어 가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둘이 하실래요, 그냥? 네. 저 이거 의자 하나 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는 몰라, 적당히. 이 새끼 요즘 컨셉 잡았어. 요즘 무슨 이게 무슨 고요 속의 집이야? 다 들린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를 선호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마티치를 선호합니다. 마티치를 선호한다. 네, 펠라이니와 비교했을 때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예요. 그리고 종민이 형이 말씀하신 실력은 있지만 저물어가는 선수다. 하지만 로마는 세리에 A에 있는 팀이죠. 프리미어리그 출신의 약간 저물어가는 선수들이 세리에 A에 가서 성공한 사례들을 최근에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테리에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마티치는 지금 실력이면 세리아에서 저물어가는 게 아닌 아직 더 피어오를 수 있는 선수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아 팬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데에서? 근데 이 부분은 리그의 어떤 상대적인 레벨, 수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가 유독 압박이 거세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 능력을 많이 요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리아는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압박은 조금 덜한 대신에 수비 숫자를 조금 많이 두는 형태의 축구를 하는 전술들이 전통적으로 좀 유지가 되어 왔었고 압박이 적은 만큼 조금 더 신체 능력의 부하가 적은 리그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그 평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어떤 선수죠 그러면? 저는
마루앙 펠라이니를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펠라인 선수를 선호하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펠라인이를 선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업무와 네. 개인적인 호불호는 또 별개니까요. 아하. 예, 저는 일단 무리뉴 감독이 이 두 명의 후보를 내밀었을 때 무리뉴 감독 딱이라는 데 치겠습니다. 아직도 나이 든 축구 선수들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이 둘 중에 한 명 꼭 사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펠라인을 선택을 하겠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미 이 토트넘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봤습니다. 네. 로마에 가서 어떤 축구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 전제를 깔겠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선수단을 배제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젊은 미드필더로 구성을 해야 된다. 로마의 허리진을. 그렇다면 87년생의 펠라인이나 88년생의 마티치나 둘 다 주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하. 둘을 서브 자원으로 봤을 때 어떠한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올 것이냐. 오호. 그렇다면 펠라이니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미드필더로서의 커리어 그리고 실력은 마티치와 펠라이니 저는 비교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무조건 마티치가 위다. 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코어가 된다고 코어는 될 수 없다고 봤을 때 임팩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는 누구냐? 펠라인이다. 펠라인이다. 파워풀한 면이 교체 선수로 투입됐을 때 훨씬 더 마티치보다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두 선수가 모두 주전이 될 가능성은 적다.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성이 적다기보다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무리뉴가 변해야 된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전제를 오히려 바꾸고 싶다. 베테랑을 써야 한다. 베테랑을 써야 네. 된다.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드가 흔들렸던 이유는 나이 많은 베테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죠. 이건 어디까지나 감독의 전술 문제, 그리고 확실하게 패스를 줄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호이비에르에게만 그 부분을 의지하기에는 부족했고 은돔벨레도 그 부분을 하기엔 아쉬웠기 때문이죠. 네. 일단 어린 선수들로 베테랑들 못지않은 패스 실력이나 시야를 가져가기에는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역량의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티치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선수고 네. 왼발을 잘 쓰는 선수에 정확한 패스가 여전한 선수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신체 능력이 아쉽지만 오히려 마티치의 짝으로 어린 자원들을 배치시켜 놓으면 많이 뛰는 선수들이 그를 받쳐주고 마티치는 노련함을 뽐내면서 주전다운 모습을 뽐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베테랑들이 어린 선수들로는 플레이메이킹을 하기가 쉽지 않고 베테랑들이 중앙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새로운 단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새로운 단장이 됐을 때 무리뉴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앞으로 나가야 할 축구는 무엇이냐? 이제 프리드킨이 새롭게 로마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폰세카 감독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고 무리뉴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로마의 지상 과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수성. 자, 세리아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어쨌든 최고의 강자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흔들렸기 때문에 분명 다음 시즌 절치부심하고 나올 겁니다. 콘버지, 인텔이 있습니다. 나폴리 강력합니다. 그리고 밀란도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팀이 아니고 그렇죠. 아탈란타 강하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기 위한 노력 자체가 이제는 피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세리아다. 네. 그러면 무리뉴 감독이 세리아에서 지금 가져갔던 그 축구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리뉴는 변화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무리뉴를 보자마자 따기를 먼저 한 대 때릴 겁니다. 아하. 정신 차려. 이제 이런 축구로는 안 돼. 그리고 네 둘 중에 하나 사줄 거면 이들 서브로 써야 돼. 이제는 혁신이 필요해. 아하. 그리고 서브로 쓸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하. 임팩트 있는 카드를 써야 된다. 마티치 훌륭한 선수이나 네. 이 선수가 만약에 서브로 들어왔을 때 마티치에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죠?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서브로서의 확실한 카드는 펠라이니 카드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전제는 이제 거의 뭐 선발 중용이었었고, 이거 뭐 박종희 평론가 전제는 교체였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단장에 빙의했을 때는 무리뉴가 이전에 보여줬던 패턴을 너 보여주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마티치를 선발을 계속 쓴다는 거는 무리뉴가 원래 했던 걸 쭉 이어갈 것이다. 본인 단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럼 무리뉴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패턴대로 하기를 좀 지지한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도 뺨을 때릴 겁니다. 네. 만나자마자 야 이 새끼야 재밌게 해 하고 딱 때리면 무리뉴도 일시적으로는 바뀔 수 있겠죠. 좀 왜냐? 재미가 없는데요. 네. 뭐 그 감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게 해라고 그랬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으죠. 그렇습니다. 네. 무리뉴가 재밌으면 됩니다. 네. 뺨이 아플 거기 때문에 아, 네. 사람은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고 반응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하려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내일부터 출근하면 제가 귀싸대기를 하나씩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과를. 제가 왜 맞아야 되죠? 그냥 약간 좀 때리고 싶은 얼굴.
단장이 됐을 네. 경우에 무리뉴 감독에게 뺨을 때린다. 그렇죠. 아. 하지만 변화를 꿈꾸는 것과 별개로 변화는 입 닥쳐. 입 닥치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네. 아, 그래 해봤습니다. 니나 닥치시고. 아, 예. 네, 네. 저한테 입 동료 닥쳐.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차례입니다. 제가 지금 본인을 공격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와중 아니었겠습니까? 네, 콧구멍 벌렁거리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말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본인 좀 당황하면 콧구멍을 좀 과도하게 벌렁거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호흡을 2차로 하는 거죠. 네, 호흡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입장에서도 아. 뭔가 따라와야 됩니다. 아하. 근데 변화에 중추가 되는 주역들 중에 펠라이니가 있습니다. 네네. 펠라이니는 서브로 나와서 헤더골 넣고 뭐 공격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경기에서 감독이 변화를 주고자 펠라이니를 교체로 투입시켜도 이 선수는 뭔가 보여주기 전에 팔꿈치를 찍어서 아하. 회장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아, 그 단점이군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VAR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펠라이니가 있을 때와 다르게 VAR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펠라이니는 원래라면 5경기에 한 번 퇴장당할 거 2경기에 한 번 퇴장당할 수도 있고 교체로 투입돼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VR 얘기하면서 펠라인이 어떤 패턴을 스타일을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펠라인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마티치의 단점. 마티치를 영입했을 때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마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L에서도 수준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제가 따르죠. 네. 이 선수를 철저하게 출장 시간을 관리해 줬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주전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브로 나왔을 때 어떤 임팩트가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마티치가 과연 로마에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역할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 주전으로 뛰면 어느 정도도 잘할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선수를 관리해줘야 하고 누군가에게 휴식으로 로테이션을 줘야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이 마티치는 서브 자원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펠라이니는 서브 자원을 충분히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 왜? 이 선수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아하. 중국에 있다 온 선수들은 일단 유럽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단 다시 유럽으로 옮기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VR 얘기하셨잖아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배웠을 겁니다. VR을 피하는 방법. VR 피하는 방법. 암암리에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VR을 피한다. 분명히 있죠. 야시장에서 사나요? 중국 리그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허. 예, VR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헝그리 정신, 마티치, 맨유에서 뛰었습니다. 물론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본인이 나이가 황혼으로 접어들어가는 나이긴 합니다만 맨유와 로마의 어떤 그 클럽의 규모로 봤을 때 맨유는 지속적으로 우승을 해야 되는 클럽, 로마는 이제 다시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을 해야 되는 클럽. 본인이 지속적으로 좀 큰 클럽에서 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펠라이니 중국에 가 있습니다. 로마 오고 싶겠죠. 세리에서 내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예전 동료들도 많아요. 스몰링. 이런 데 가가지고 땡겨오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전화 한번 하는 거죠. 야 아자르 거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와서 무리뉴한테 다시 뭉치자. 물론 무리뉴와 아자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네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도모하자. 원래 매일 같은 적도 없고 매일 같은 동료도 없다. 이 벨기에 동료 아자르도 땡겨오고 그리고 본인도 중국에서 다시 복귀해서 VR 피하는 방법도 알아왔으니까 팔꿈치 쓰고 공격해서 이 서브로 들어와서 톡톡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펠라인이다. 팔꿈치 얘기하셨고 예. 또 VR을 피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또 레알에서 망한 아자를 데리고 온다. 네. 이 정도면 그냥 동네 양아치로 그냥 영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회자분께서 영어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약간 논리가 부족했거든요. 네, 이럴 네. 때 이제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1회 도움 영어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줘야 되나요? 그럼요. 네. Fellaini. And VAR in China. 오케이. 팔꿈치. 엘보? No. Fellaini 팔꿈치. 팔꿈치. 네, 오케이. 네, very good. 네. And Ajar and Fellaini, Belgium, from Belgium, a friend. 오케이. Fighting. 죄송한데 이러면 반박을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파이팅. 네. 제 발언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됐나요? 됐습니다. 예,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5844님께서 박종일 평론가 축구 얘기하라고 불렀더만 팔꿈치 얘기만 한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데 네네네네. 그 축구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너무 좀 축구 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5843님께서 좀 해주셨네요. 자, 5844님께 말씀드리는 네. 것이 이 무리뉴와 펠라이니 축구 외적인 선수들이다. 실제로 그렇다. 얘기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주축이 되어서는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곁다리 하나 쓰는 거예요. 곁다리로 치기에 마티치는 너무 이 덩치가 크다. 덩어리가 크다. 이 선수 정말 잘했던 선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잘했던 선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리뉴는 제대로 된 리빌딩은 따로 하고 하나의 새로운 조커 카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문자 보내실 거면은 이제 장문 2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예. 네. 그러면 과연 이 두 전문가가 봤을 때 무리뉴 감독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말씀 먼저 해주시죠. 저는 라멜라를 추천합니다. 라멜라. 라멜라의 커리어는 토트넘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토트넘에서 이미 끝났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무언가 더 해도 팀 입지에 확실한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늦은 타이밍이다. 사실상 의미 없는 시간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세리아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받았던 자원이었고 로마에서 좋았었죠. 네, 게다가 로마가 친정팀이고 게다가 왼발 마티치와 짝을 이루면서 왼쪽에서의 빌드업 체계를 훨씬 더 확실하게 가져갈 수가 있죠. 네. 아이디 가자가자 로마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명철 돌았냐? 라멜라가 로마에 왜 오냐? 이런 지금 의견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 의견을 좀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저분은 토트넘 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팬입니다. 로마 팬이요. 네. 가자가자 로마니까요. 가자가자 로마. 예. 가자가자 토트넘으로 잘못 들었어. 네. 로마와 토트넘 잘못 들을 게 전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로마 팬분들은 라멜라를 반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저 팬분은 그 라멜라가 로마에서 지금 활약했던 살짝 시기를 약간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이 바로 올 줄 몰랐거든요. 네. 하지만 네. 이렇게 활약을 했던 시기가 눈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반감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아하. 활약했던 시기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아하. 한 번쯤 와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뛰어봐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럼 어떤 선수를 추천해 주실 거죠? 자, 일단 뭐 로마 무리뉴 감독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로마 팬들이 무리뉴 감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조금은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축구.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에 도전해야 되는 명문 로마가 과연 무리뉴 감독의 어떤 약간은 구식의 전술을 가지고 이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 이제 무리뉴 감독이 워낙에 좀 아끼는 선수다 보니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나이 든 선수만으로 이제는 로마가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 네. 정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리뉴를 보자 아르테타를 수석 코치를 추천합니다. 나 선수가 아닌 코치로. 그렇죠. 또 이제 아르테타가 가장 빛났던 자리 어디입니까? 수석 코치였죠. 펩 옆에 수석 코치였습니다. 무리뉴 이제는 스페인의 전술적인 수석 코치 옆에 두고 그리고 무리뉴의 어떤 전술과 함께 무리뉴의 전술은 이전 스타일이다. 그러나 아르테타가 요즘에 최근에 플레이를 꾸리는 걸 보면 실패할 때도 있지만 중간중간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아르테타에게 부족한 건 경험이다. 경험은 무리뉴가 채워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했나요? 누군가에겐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소중한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 대한 느낌, 소감 한 말씀 듣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일단 외국분과 함께 외국인 사회자분과 함께 직접 토론에 임하게 되어 아주 전 영광이었습니다. 외국분이 아닌데요. 영어를 너무 잘하시더군요. 네. 의미가 다 알아들어졌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인데. 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방금부터 네. 재채기가 나올랑 말랑해서 지금 재채기를 미칠 것 뭐 같은데. 라이브의 묘미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재채기를 하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아까 가자가자 로마 거기서부터 마태가 이렇게 보통 갑자기 애드립이 나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네. 지금까지 희망 토론을 하면서 여기 갑자기 아이디를 불러본 적이 이제 이전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다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상도 못했는데. 네. 어쨌든 새 감독과 함께 로마가 로마. 고고 로마가 폰세카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리뉴가 우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둘보다 더 훌륭한 선수를
품어서 보다도 로마의 또 다른 부흥기를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로마는 우리에게 친숙한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있죠. 아하. 프란체스코 토티, 아하. 그리고 데로시, 데로시. 이런 대단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아쉬운 성적. 이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뉴 감독을 부임했는데 무리뉴가 로마와 함께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무리뉴가 갔다는 것만으로도 세리아의 새로운 관심은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두 선수, 저희가 오늘 희망 토론을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 선수로는 안 된다. 프리드킨과 로마와 무리뉴가 정말 젊고 신선한 선수들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좀 따내는 어떤 그런 도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회자분께 다시 한번 좋은 영어 도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네. From Belgium. Thank you very much. 저 어렸을 때 외국으로 유학 갔던 그 시절이 헛되지 않아서. 브라질. 네. 영국. 네.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